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2024학년도 수능 대비 한국지리 기출문제 풀이 영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1단원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에 해당되는 12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촬영한 이 시점은 2023년 1월 첫째 주고요. 1월 첫째 주부로 대치동이나 목동의 현장 강의는 다 개강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현장 강의에서 선생님 교재로 지금 수업을 나가고 있는데, 자, 이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풀이 영상을 선생님이 유튜브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 강의를 수강하지 않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중에 혹시라도 선생님 교재가 필요한 친구들 있으면 제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교재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단원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 파트의 12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은 위치와 관련한 우리나라 명소에 대한 것이다. 기억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첫 번째 문단에는 강원도 양구가 나와 있습니다. 양구는 우리가 국토 정중앙으로 배운 지역이죠. 그래서 국토 정중앙 그리고 배꼽축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다 배웠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정동진이 나왔는데요. 자, 정동진은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곳이죠. 그래서 한양의 광화문에서 정동쪽에 위치한 나루터가 있는 마을이라고 했으니 동해안에 위치한 곳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1번 선택지를 볼게요. 자, 니은은 우리나라에서 일몰시각이 가장 이르다 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몰시각이 가장 이른 곳은 가장 동쪽에 위치한 곳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동진이 아닌 독도가 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지금 틀린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는 전라남도 해남군이 제시되어 있는데, 해남은 한반도 육지의 가장 남쪽 끝 지점에 위치해서 우리가 땅끝마을이라고 알고 있는 곳입니다. 자, 2번을 볼게요. 자, 디귿은 우리나라 영토의 최남단에 위치한다라고 했는데, 해남은 육지에서 최남단입니다. 우리나라 영토의 최남단은 제주도 아래에 있는 마라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이 아닌 마라도가 영토 최남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다 틀렸습니다. 자, 3번에 니은은 기억보다 우리나라 표준경선과의 최단거리가 가깝다라고 했는데, 표준경선은 독도보다 더 동쪽에 위치한 동경 135도죠. 그래서 표준경선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얘기는 둘 중에 누가 더 동쪽에 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정동진과 그리고 기억의 양구 중에 더 동쪽에 위치한 곳은 동해안에 위치한 정동진이기 때문에 정동진이 표준경선과 최단거리가 양구보다 가까운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에 기억 디귿 모두 관계적 위치를 표현한 것이라고 했는데, 관계적 위치는 다른 장소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위치입니다. 자, 하지만 기억에는 위도경도가 지금 제시되어 있죠. 위도경도는 위치와 관련된 그 수리적 위치와 관련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적 위치를 표현한 건 아닙니다. 자, 디귿에 니은 디귿 주변의 해안의 최저 조위선은 직선기선으로 활용된다. 정동진은 여기 동해안이잖아요. 맞죠? 자, 동해안은 통상기선을 적용하기 때문에 직선기선으로 영해 설정하는 건 아닙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문제 갈게요. 다음 글에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글을 읽어볼게요. 가는 한반도, 러시아 연해주, 일본 열도로 둘러싸인 바다. 자, 이 바다는 동해바다죠. 자, 가는 동해바다. 자, 그럼 1번 선택지에 우리나라는 가에서 조력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조력 발전은 조수 간만의 차를 활용한 발전입니다. 동해는 조수 간만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조력 발전은 주로 서해 쪽에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조력 발전소가 있는 곳은 서해안에 위치한 경기도 안산입니다. 그래서 1번은 무조건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를 채워볼게. 우리나라 최동단에 위치한 섬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는 독도죠, 독도. 자, 그러면 2번 선택지에 나는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자, 독도는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를 찾아볼게요. 이 섬과 가까운 섬은 북서쪽 약 87.4km에 있는, 자, 독도에서 살짝 떨어져 있는 이 섬은 울릉도가 되겠죠. 자, 단 울릉도. 자, 울릉도는 행정구역상 강원도가 아니고 경상북도에 속합니다. 경상북도. 자, 3번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라는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섬이라고 했으니까 마라도가 돼야 되겠죠. 자, 마라도는 영해 설정 시에 직선기선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통상기선을 적용합니다. 자, 4번 틀렸고요.
자, 그리고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는 이 수중암초 마는 이어도가 되겠죠. 이어도. 자, 이어도는 한일 중간수역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가마 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가는 여기 우리나라 최서단에 위치한 마안도죠. 마안도. 자, 나는 여기 휴전선 근처에 위치한 우리 남한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섬이죠. 자, 나는 백령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는 제주도 요 마라도에서도 한 150km 떨어져 있는 여기는 이어도죠. 이어도. 자,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있는 이어도. 그리고 마는 독도입니다. 우리나라 영도의 최동단에 위치한 곳이고, 라는 어딘지는 몰라도 그냥 위도 경도를 묻는다면 아래에 대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기억에 우리나라에서 일몰 시각이 가장 이른 곳, 당연히 가장 동쪽에 위치한 독도가 돼야 됩니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우리나라 영도의 최서단은 나가 아니고 가죠. 마안도. 자,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다는 한일 중간수역에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이어도는 한일 중간수역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자, 4번에 라의 태양이 남중하는 시각은 오후 12시 30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표준경성 135도의 시간대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135도에서 자, 태양이 12시 정각에 남중을 합니다. 태양의 남중 시각이라는 거. 자, 그러면 오후 1시가 되면, 13시가 되면 태양은 서쪽으로 15도 더 가서 120도에서 정남중을 하게 되죠. 그러면 12시 30분에 태양이 정남중하는 경도는 120도와 135도를 반을 가르는 이 경도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20도와 135도 반을 가르는 경도는 127도 30분이 되는 거죠. 자, 라는 127도 30분에 위치하기 때문에 태양이 남중하는 시각이 12시 30분이 맞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에 마는 0의 설정에서 직선기선을 적용한다. 자, 독도는 통상기선 12일로 0을 설정합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문제 갈게요. 자,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지리 정보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우리나라 사극 지점이 오른쪽 지도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동도 서도로 구성되어 있는 섬이니까 가는 독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는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섬이다 라고 하면 여기 찾으면 되죠. 마안도. 자, 그리고 다는 두만강이 흐른다 연변 조선족 자치구가 있는 북간도와의 접경지다 그러면 가장 북쪽 끝에 위치한 여기가 되겠네요. 맞죠? 자, 그리고 나는 제주도 모술포항에서 남쪽으로 약 11km 떨어져 있는 화산섬이다. 제주도 아래에 위치한 마라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해보자. 자, 종합해양과학기지는 이어도에 건설되어 있는 거지 마라도에 건설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태양이 남중하는 시각은 동쪽이 빠른 거니까 가가 가장 동쪽에 위치한 곳이니 남중 시각이 가장 일러야 되죠. 정답 2번입니다. 자, 3번에 우리나라 표준경선은 135도라고 했고요. 표준경선과 가장 가까운 곳은 독도고요. 그리고 나다 중에는 더 동쪽에 위치한 나가 여기고 다가 여기면 다가 거리가 더 가까워야 되겠죠.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기온의 연교차는 대체적으로 위도가 올라가서 추운 지역으로 갈수록 연교차가 큰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럼 나와 다 중에는 겨울이 추운 다가 연교차가 더 커야 돼요. 자, 5번에 0의 설정에서 가 독도는 통상기선 여기까지 맞는데 마라도도 통상기선이기 때문에 자,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5번 문제로 갈게요. 자, 한국지리 온라인 수업 장면 일부이다. 답글의 내용이 옳은 학생. 자, 먼저 가는 동해에 위치한 섬이고 동도 서도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가는 독도 찾을 수 있고요. 자, 나는 국도 최남단이라는 힌트를 통해서 마라도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는 수중암초고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는 힌트를 통해서 이어도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라는 경도가 124도 39분에 위치하고요. 자, 위도는 대략 38도쯤에 위치를 합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라 섬이 뭔지는 몰라도 서해에 위치한 어느 섬이다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실제 여기에 위치한 섬은 지금 백령도죠. 휴전선 가까이 위치한 자, 서해안의 대표적인 섬이죠. 자, 그러면 갑부터 해봅시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저위도에 위치한 곳, 가장 저위도라는 건 가장 남쪽에 위치한 섬이란 뜻이죠. 가장 남쪽에 위치한 곳은 이호도죠. 자, 그럼 갑 틀렸고, 자, 을에 천연보호구역으로 이호도가 지정돼 있다 그랬는데 이호도는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닙니다. 자,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라고 하면 두 섬을 떠올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가 독도와 나 마라도는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이죠. 자, 병에 나는 가보다 우리나라 표준 경선과의 최단 거리가 가깝다라고 했어요. 자, 135도가 표준 경선이면 동쪽에 위치한 곳이 더 가까워야 되죠. 독도가 더 가까워야 됩니다. 자, 병 틀렸고요. 자, 정에 가와 나, 독도와 마라도는 0의 설정에서 통상기선을 적용한다. 이게 정답이죠.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가와 나의 직선거리, 독도와 백령도의 직선거리, 완전 동해 끝과 그 다음에 서해 쪽 직선거리는 꽤 멀 건데 나와 나, 마라도와 이호도의 거리는 훨씬 그보다는 훨씬 가깝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가다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다를 먼저 볼게요. 자, 경도가 131도 52분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 끝에 위치한 섬이죠. 자, 다는 독도입니다. 자, 그리고 나를 볼게요. 130도 54분이면 독도보다 약 1도 정도 서쪽에 위치한 섬입니다. 이 섬도 동해안에 위치한 울릉도가 되겠죠. 자, 나는 울릉도. 자, 그리고 가는 124도 39분 서해안에 위치한 섬이고요. 자, 위도가 38도에 거의 근접하기 때문에 자, 이 섬은 백령도가 되겠죠. 자, 선택지 해봅시다. 자, 나는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라고 했는데 울릉도는 섬 자체가 너무 좀 큰 편이라 전체가 다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 중에서 독도는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이죠.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다 주변 3해리는 한일 중간수역이다. 독도 주변 12해리까지가 이미 영해인데 3해리가 한일 중간수역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3번에 가는 다보다 태양의 남중시각 무조건 동쪽이 빠른 거죠. 독도가 빨라 이러고요. 자, 4번에 최종 빙기에 육지와 연결되어 있다. 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최종 빙기 때는 현재보다 해수면이 100m 내려갔던 시기입니다. 자, 해수면이 100m 내려갔다. 그러면 수심이 100m 미만인 바다는 최종 빙기 때는 육지로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 바다는 수심이 100m가 안 되기 때문에 최종 빙기에 해수면이 100m 내려가게 됐을 때는 서해나 남해는 바다가 아닌 육지 상태였다는 거예요. 육지 상태. 그러면 서해나 남해에 있는 섬들은 다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백령도는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을 건데 자, 독도는 동해이기 때문에 이게 다가 틀린 거예요. 자, 동해 바다는 수심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동해 바다는 다 육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울릉도, 자, 독도, 자, 동해에 위치한 이 두 섬은 여전히 섬으로 존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자, 5번에 나와 다는 0의 설정에 통상기선이 적용된다. 울릉도, 독도 모두 통상기선에서 12해리로 영해를 설정하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7번으로 갈게요. 자, 온라인 수업 장면의 일부 댓글의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에 영해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자, 영해는 당연히 주권이 자, 미치는 수역이 맞죠? 그래서 정답은 갑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기선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자, 을을 보시면 울릉도는 직선 기선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울릉도는 통상 기선 12해리로 영해를 설정하죠. 그래서 을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을 보시면 일정 수역의 경우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내니까 거리를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병에서 얘기하는 디귿의 사례로 대한해협을 들 수 있겠죠. 자, 대한해협은 거리가 3해리로 자, 줄어드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병까지 다 맞고요. 마지막 정에 자, 지금 내수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자, 내수는 직선기선 안쪽의 바다를 내수라고 하고 여기에서 간척 사업을 하게 되면 내수가 육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내수의 면적은 확대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만약에 내수에서 간척 사업을 하게 되면 자, 0톤은 어떻게 된다? 자, 0톤은 당연히 확대되는 거죠. 0톤은 확대. 자, 그리고 내수는 축소. 자, 0회는 어떻게 됩니까? 직선기선 바깥에 바깥쪽 12L까지 0회는 확대되는 것도 아니고 축소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변화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갑병의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8번으로 갑니다. 자, 우리나라 영역에 대한 수업 장면이고 발표 내용이 옳은 학생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갑을 볼게요. A에서는 외국 선박의 자유로운 운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단 A 요 지점은 0에는 아닌 거죠. 여기는 배타적 경제수역이잖아. 배타적 경제수역. 자, 그럼 외국 배가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갑은 지금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 을을 볼게. B에서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면, 자, B는 지금 내수인데, 자, B 요 지점은 지금 내수 지점인데, 자, 내수에서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면 0에는 변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확대도 아니고 축소도 아니야. 그래서 을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C를 볼게요. 자, C가 위치한 곳이 여기가 지금 대한해협이죠. 자, C는 대한해협. 자, 대한해협이라면 거리가 12L이가 되면 안 되죠. 3L이가 돼야 되죠. 그래서 병 틀렸고요. 그 다음에 정은 지금 동해안에, 자, 지금 D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자, D에서의 기선은 해안의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한다. 통상적인 방식, 최저 조위선에서 바깥쪽으로 12L로 0L을 설정하는 방식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무가 E에서 일본과 공동으로 어업자원을 관리한다는데, 여기 E는 여기는 0회잖아. 자, 독도에서 바깥쪽으로 12L까지. 자, 그러면 일본 배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물고기도 잡아서도 안 되고. 자, 그러면 정답은 4번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9번 갈게요. 자, 우리나라 영해에 대한 온라인 수업의 한 장면, 답글의 내용이 옳은 학생만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A는 자, 동해 영해죠. 12L이 안쪽까지 A는 영해. 자, 그래서 사전 허가 없이 외국 국적의 군함이 통행할 수 없는 거 맞는 거죠. 그래서 군함은 무해 통항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허락을 받고 영해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허락 없이는 군함은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갑은 맞는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B를 볼게. 자, B는 B로부터 을을 볼게. B로부터 바깥으로 200L까지 수역을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는데,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은 B는 지금 영해가 끝나는 데잖아요. 자,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해가 출발하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L까지 수역인 거죠. 그래서 B로부터가 아니고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L까지 수역,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단 영해는 제외하는 거죠. 영해는 제외. 자, 그래서 을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에, 자, C는 직선기선이에요 라고 했는데, 자, 당연히 대한해협에 요 시선 섬들을 이어서 기준선을 만든 거잖아. 그래서 여기도 직선기선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에 D에서는 0의 설정 시, 여기가 지금 대한해협이니까 거리를 3L로 줄여야 되죠. 자, 정답은 갑병 2번입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지도의 가, 마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만을 골라볼게요. 자, 먼저 가가 지금 내수 부분이잖아. 여기가 가가 지금 내수인데, 자, 내수에서 간척 사업을 한다고 영의 범위는 확대되는 게 아닌 거죠. 영의 범위는 변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나는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다. 자, 나는 직선기선 바깥쪽 12L까지의 영해죠. 영해. 자, 그러니까 당연히 주권이 미치는 수역. 자, 니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는 당연히 이게 직선기선이 맞죠. 다는 직선기선. 자, 가장 바깥에 있는 섬들을 찾아서 이은 기준선이잖아. 맞지? 자, 이렇게 이은 기준선이잖아. 그래서 직선기선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 라와 마의 최단 경로에는 한일 중간 수역을 지난다. 한일 중간 수역이 여기에는 없죠. 저기 동해안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남해안에 하나 있으니까 자, 여기는 아닙니다. 자,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입니다. 자, 작년 수능 문제. 자, 11번을 볼게요. 자,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 영해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먼저 기억에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12L까지 선에 이르는 수역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1번 보시면
우리나라 모든 수역에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12L이가 모든 수역에 적용되나? 그건 아닌 거죠. 자, 왜냐하면 예외가 있잖아. 그래서 모든은 아니다. 그래서 예외는 대한해협이죠. 자, 대한해협은 12L을 적용하지 않고 3L을 적용하니까 예외가 있기 때문에 자,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에 니은이 지금 내수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내수에 해당되는 곳은 A다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A는 통상기선 12L이 바깥쪽에 바다니까 0이 아니고요. 자, 여기는 베타적 경제수역인 거죠. A는 베타적 경제수역. 자, 그래서 A는 내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B, C, D도 어떤 수역에 해당되는지 볼게. 자, B는 독도에서 바깥쪽으로 12L까지니까 자, B는 0해죠. 자, 그리고 C는 자, 요게 지금 직선기선이잖아. 맞지? 0일만의 직선기선. 그래서 직선기선 안쪽에 바다니까 요 C가 내수죠. 자, C가 내수. 자, 그리고 D는 통상기선 바깥쪽으로 12L까지 자, 동해안에 0해죠. D는 0해. 그래서 여기서 내수를 찾으라 그러면 C가 내수죠. A, B, C, D 중엔 C가 내수입니다. 자, 3번에 B는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다. 자, B가 지금 0이기 때문에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에 우리나라의 베타적 경제수역. 자, D 지금 0이잖아. 자, 베타적 경제수역은 지금 A죠, A. 자, 틀렸고요. 자, 5번에 C와 D에서 일본과 공동으로 어업자원을 관리한다. 여기는 0이고 내수인데 왜 일본하고 공동으로 어업자원을 관리하겠어요?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범위인데.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자, 정답 3번입니다. 자, 마지막 12번 문제가 약간의 독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볼게요. 다음 글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단 타 국가의 행위는 우리나라에 사전 허가가 없었다라고 했네요. 자, 글을 읽어보고 자, 문제를 풀어볼게. 자, 전남 공군 나로 우주센터는 누리호 발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발사대 주변 해상과 상공에 대한 요거 상공이야, 상공. 요 오타가 있었습니다. 자, 죄송해요. 자, 상공에 대한 통제 구역을 발표했다. 자, 여기까지는 별 내용 없습니다. 자, 통제 내용은 해당 내수에서의 선박 운항, 그리고 해당 내수와 영해의 수직 상공에서의 항공기 운항 등이다 라고 했습니다. 먼저 기억에 내수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자, 1번 선택지 보시면 간척 사업이 내수에서 하게 되면 영해가 확대되는 거 아니죠. 영해의 면적은 변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영해의 수직 상공은 영공이죠. 그래서 니은은 지금 영공인데 영공을 설명하고 있는데 영공에 중국 군용기가 허가 없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볼게요. 자, 충남 태안군 서경열 비도에는 태극기가 새겨진 첨성대 조형물에 영해 기점이 표시되어 있다. 자, 서해의 많은 섬 중에 이 서경열 비도라는 섬이 영해 기점에 해당되는 섬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 서경열 비도는 영해 기점에 해당된다는 건 직선기선을 설정할 때 기점이 되는 최외곽 도서 중에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자,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남한 지도입니다. 자, 이렇게 그렸고요. 그럼 서해의 많은 섬 중에 요 섬이 서경열 비도라고 해봐. 자, 요 섬이 이제 요 섬이 서경열 비도야. 얘가 지금 서경열 비도야. 서경열 비도. 태안에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깝게 그린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게 영의 기점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해에 있는 섬들이 이렇게 있을 거면 많은 섬들 중에 선생님이 그려놓은 파란색 섬들이 가장 바깥에 있는 섬들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요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그은 선, 이 선이 뭐가 되는 거야? 직선기선이 되는 거죠. 직선기선. 그래서 요 서경열 비도는 직선기선을 설정할 때 기점이 되는 섬 중에 하나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셨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자, 3번 선택지에 D극과 가장 가까운 육지 사이의 수역은 기역, 내수에 해당한다. 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D극과 가장 가까운 육지가 여기겠지. 서해안에 여기겠지. 여기까지 수역이다. 라는 게 지금 D극과 가장 가까운 육지 사이의 수역이다.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내수에 해당되는 게 맞죠. 내수라는 게 직선기선 안쪽의 바다니까 여기는 내수고. 그렇지? 자, 그리고 직선기선 바깥쪽으로 이렇게 12해리까지 여기는 0해잖아. 여기가 0해지, 맞지? 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곳은 지금 여기잖아요. 맞죠? 여기잖아. 여기. 자, D국과 가장 가까운 육지 사이의 수역은 내수에 해당된다. 자,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리을에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 시작된다 라고 했고, 자, 리을에는 일본 국적의 어선의 조업이 허용된다. 한중이잖아. 한중인데 일본 국적의 어선이 조업하면 안 되는 거죠. 한국과 중국만 조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서경려의 비도를 지나는 직선 기선과 한중 잠정 조치 수역 사이의 해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은 이쯤에 있는 거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 지나서 서해안 가운데에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거 서경려의 비도를 지나는 직선 기선과 한중 잠정 조치 수역 사이의 해역은 서경려의 비도가 여기였잖아. 여기에서부터 한중 잠정 조치 수역까지 여기를 지금 말하는 거거든. 미음이 설명하는 게. 자, 그러면 이게 모두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해당되나? 자, 일단 12해리의 0해를 먼저 지나죠. 이 0해를 먼저 지나고 그 나머지 배타적 경제 수역을 지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모두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은 아니고 12해리의 0해와 그리고 나머지 배타적 경제 수역 EZ가 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12번 문제가 약간 독해를 하고 그 독해한 것들이 지도로 좀 떠올려져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12번 문제가 가장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위치와 영역과 관련된 문제 12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는 다음 단원의 문제풀이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